그거의 품사는 부품사지. 품사는 형태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앞뒤 관계 가지고서 구분을 하는 거야. 보통 우리가 문장 쪽에 하다 보면 앞뒤 관계 가지고 많이 구분을 하잖아. 이게 무슨 분산인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그러는데, 체언이 뭔지를 알려면 체언 앞뒤 관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체언에 앞에 올 수 있는 애는 체언을 수식하는 애들이겠지. 체언을 수식하는 애들을 우리 뭐라 그래? 뭐라 그래? 형사야? 네. 체언을 수식하는 애들이 뭐야? 하민아, 체언을 수식하는 애들이 뭐야? 관형사를 포함하는 뭐? 관형? 그렇지. 자, 그래서 관형어에는 관형사가 있고, 관형사에는 대표적으로 지시관형사 이, 그, 저라던가, 성상관형사 세, 헌, 예시라던가, 아니면 수관형사 한, 두, 세, 첫 같은 것들이 있지. 얘네들이 이제 관형사이고 관형어라는 범주에 포함이 되지. 문장 상징 범주에. 그 다음에 또 관형어에 포함되는 게 체형 플러스 관형격 조사 형태. 세로로 써라. 가득 채운다. 여기 품사부터 해서 여기 문장 범까지 쭉쭉쭉 연결할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관형, 체형 플러스 관형격 조사는 뭐 철수의, 학교의 뭐 이런 것들 있지. 그 다음에 또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게 용언, 형용사, 형용사, 혹은 체형 플러스 관형격 조사, 서술격 조사, 체형 플러스 서술격 조사. 얘네들은 어미를 가지고 있지. 뭐 먹다, 빠르다, 철수이다 이런 것들 뒤에 어미를 뭘로 바꿔주면 돼? 관형, 사형, 변성 어미 은, 니은, 덧는, 은, 리을로 바꿔주면 되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먹는, 빠른, 철수인 이런 식으로 바뀌지.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뭐라 그래? 우리는 관형어라 그래. 체어는 앞에 뭐가 올 수 있어야 돼? 관형어가 올 수 있어야 돼. 올 수 있는 거야. 꼭 오는 건 아니지. 수식을 꼭 받을 필요는 없지만 or not 할 수 있지만 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체어는 뒤에 뭐가 올 수 있어야 돼? 꼭 오는 건 아니지만 격조사가 붙을 수 있어야 돼. 물론 꼭 오는 건 아니지만 올 수는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체언이라고 불리는 애들은 앞에 관형어가 올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수식관계니까 이 경우에 띄었으지. 뒤에 격조사가 붙을 수 있어야 되지. 격조사는 앞말에 붙었으니까 이건 붙였어야 되지. 이게 체언의 정의지. 그러니까 체언이라는 애들은 앞에 관형어가 올 수 있어야 되고 뒤에 격조사가 붙을 수 있어야 돼. 꼭 그런 건 아니면 붙을 수 있는 애들이 체언이지. 자, 그랬을 때 체언을 세 가지로 나누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는 명사지. 그러니까 앞에 관형어 올 수 있고 뒤에 격조사 올 수 있는데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러면 명사. 그리고 대명사는 우리말에서 원래 발달하지 않았던 건데 영어 대명사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왔지. 그, 그녀, 뭐, 언제, 뭐 이런 것들도 다 영어 대명사에 해당한단 말이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말 대명사는 대체로 영어의 대명사가 있으면은 그 의미상 우리말도 대명사야. 그 다음에 앞에 관형어 오고 뒤에 격조사 올 수 있는데 숫자가 온다 그러면 뭐야? 수사지. 수사와 수관형사는 다르지. 수관형사는 어떻게 돼 있어? 한두 첫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보통은 명사 앞에 오면서 독립적으로 쓰여가지고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지. 뒤에 격조사가 붙을 수가 없어. 한두 첫 같은 수관형사는 어때? 뒤에 격조사 못 붙지. 근데 수사는 어때? 바로 하나가, 둘이, 첫째가 이렇게 해서 조사 붙을 수 있는 애들이 수사야. 이해되지 하면이? 현서 이해되지? 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품사를 나눌 때는 기본적으로 얘네가 체언인지를 알려면 보통 뭐가 붙어 있으면 거의 체언이야? 격조사 붙어 있으면 체언이야. 이가, 을을. 보조사 말고. 보조사는 다른 거 뒤에도 붙을 수 있지. 어미 뒤에도 붙고, 다른 품사 뒤에도 붙어. 보조사는. 빨리 같은 부사 뒤에 빨리도 이렇게 보조사 붙을 수 있지. 또 먹지는 하면은 먹다라는 동사 뒤에도 붙을 수 있지. 보조사는. 하지만 격조사는 어때? 이가, 을을 같은 격조사는 무조건 체언 뒤에만 붙어.
그건 무슨 얘기냐? 물론 이제 명사형 근성어에서 명사형으로 바꾼 애들은 격조사가 붙긴 하지만 그 외에는 격조사가 붙으면 다 뭐야? 체언이야. 명사형 어미 붙은 애들 빼놓고 명사형 어미 음기 붙은 애들 빼놓고 나머지는 격조사 붙으면 다 뭐야? 체언이야. 이해되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용언 수식하는 애들이 뭐가 있어? 부사어가 있지. 부사어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 부사가 있겠지. 부사는 뭐 여기저기 같은 지시부사나 아니면은 성상부사, 빨리, 정말, 또 과연 같은 양태부사, 뭐 그러나 하지만 같은 접속부사, 뭐 이런 것들, 꽤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사지. 자, 그 다음에 체험 플러스 부사격 부사 형태도 있겠지. 그래서 철수에게 학교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용언 동사와 형용사 혹은 체험 플러스 서술적 조사에 여기에다가 부사형 근성어미를 붙여야 되지. 부사형 근성어미 개도록 듯이 같은 거. 그래서 붙은 애들이 먹게, 빠르게, 철수이도록, 철수이도록 이런 것들이 다 부사어지. 그래서 부사어를 형성하고 이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애들의 대표적인 예가 용언이지. 수식 관계니까 꼭 들어올 필요는 없어. 하지만 붙을 수 있어야 돼, 부사어가. 그래서 용언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차이가 뭐야? 명사형 전성 어미를 붙인 얼음 같은 경우에는 어때? 차가운 얼음 해가지고 관용어 수식 받는데 용언인 애들 있지. 얼음인데 이제 명사화 전미사를 붙은 아예 얼음 같은 경우에는 체언이 됐기 때문에 차가운 얼음에서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데 명사형 전성 어미 붙은 얼음 같은 경우에는 어때? 아직 동사지. 그러면 부사어 수식 받지. 차갑게 얼음, 차갑게 얼음. 부사형 전성 어미 차가운 얼음, 관용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그걸 구분하는 거지. 하면 이해돼? 이거? 현서 이해되지? 다시 차가운 얼음은 얼음이 뭐다? 체언이다, 용언이다? 차가운 얼음이요? 차가운 얼음. 체언이지. 차갑게 얼음은? 그럼 저거죠. 저거 뭔데? 용언. 자, 그리고 용언 뒤에는 무조건 이 바꿔치기도 할 수 있는 기본형인 뭐가 있어야 돼? 어말어미가 있어야 돼. 월 낫이 아니야. 용언 뒤에는 무조건 어말어미가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뭐뭐다 형태의 어말어미가 붙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얘네는 앞에 부사어가 올 수 있어야 되고 부사어는 항상 띄고 쓰지. 뒤에 어말어미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지. 용언 뒤쪽에 붙어 있어야 돼. 용언의 일부로. 그래서 용언은 뭐랑 뭐로 구성된다?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다. 자, 그러면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는 거는 보통 동사 형용사잖아. 그러면 동사 형용사는 어떻게 구분해? 현재형 선어말어미는 니은에다가 어말어미 다를 붙일 수 있는 경우를 뭐라고 그래? 동사라고 그러지. 먹는다, 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현재형 선어말어미는 니은에다가 어말어미 다를 붙일 수 없는 경우를 뭐라고 그래? 형용사라고 그러지. 빠른다, 긴다 이런 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부사어 수식 받는 애들이 요거 말고 또 있지. 똑같이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야? 수식어이지. 수식어는 뒤에 수식받는 말들이 있겠지. 두 가지가 있지. 뒤에 체언이 오는 경우와 뒤에 그 외가 오는 경우 이렇게 있지.
물론 앞에 부사어는 or not 안 올 수도 있지만 뒤에 있는 애들은 체언이나 도의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와야 되지. 부사어는 이제 용언이나 수식어를 수식하는데 어쨌거나 수식관계니까 띄어 쓰고 수식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도 띄지 수식관계니까 뒤에 체언이 오거나 그 외가 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오고 그래서 이 중에서 뒤에 체언이 오는 경우 이걸 뭐라 그래? 형사라고 그러지. 뒤에 그 외가 오는 경우 부사라고 그러지. 자, 그래서 반영어 수식받거나 부사어 수식받는 애들은 각각 체험과 용언 수식원이야.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앞에 보통은 체언이 와야 되는 애들이 있어. 체언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체언이 보통 거의 와. 그리고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은 없는 애들도 있지. 이게 이제 조사지. 물론 이 체언이 못 올 수 있는 예외가 하나 있는데 대표적인 예외는 이런 거야. 보조사 요 같은 경우에는 체언이 아니라 어미 뒤에 오지 얘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조사 관계원들은 앞에 체언이 올 수 있던 게 체언이 올 수 있는 게 일반적이야.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체언 와야 되고 붙여 써야 되지. 뒤에는 안 와도 상관없지. 그래서 조사가 있지. 조사 딱 하나지, 관계어는. 그 다음에 앞에 아무것도 안 와도 되고 뒤에도 아무것도 안 와도 되는 게 뭐야? 독립적으로 쓰인다 그래서 독립어지. 얘는 독립적으로 쓰이는데 대신에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 온점이나 or 콤마나 or 느낌표나 or 물음표 같은 게 붙을 수도 있어야 돼.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or not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얘네가 붙을 수 있어야 돼. 이게 보통 독립원의 특징이지. 그래서 얘는 또 딱 하나 있지. 감탄사. 됐지? 그래서 모든 품사는 앞뒤 관계가 중요하다. 뒤에 보통 그래서 격조사 오면 뭐야? 체언이고 뒤에 어만음이 오면 용언이고 그 외에 이제 수식받는 애들이 아무것도 안 보고서 오면은 뭐야? 수식원이고 앞에 체험 붙으면 관계원, 독립적으로 쓰면 독립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독립원에는 감탄사 하나 있지. 감탄사 종류가 뭐가 있어? 되게 많지. 우와, 야 이런 것도 있고, 아 같은 것도 있고, 글쎄, 아니요, 네 같이 독립적으로 쓰이거나, 여보세요 뭐 이런 거라니까.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하는 것도 뭐야? 감탄사야. 자, 그 다음에 조사는 세 종류가 있지. 적조사, 이가 을을 같은 거지. 보조사, 은능만도요 같은 거. 그 다음에 접속조사, 라바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식원 뒤에 이제 아무것 그 외에 체언 아닌 게 오는 경우는 우리가 부사라고 그러고 체언 오는 거를 반영사라고 그러지.
부사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뭐랑 뭐로 나눠? 특정 문장 성분을 꾸미는 성분 부사랑 성분 부사랑 문장 전체를 꾸미는 문장 부사로 나누고, 문장 부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양태 부사, 예를 들면은 가양 같은 거, 그리고 두 문장을 꾸며 전결해주는 접속사가 없지. 우리 말하는 접속 부사가 있어. 문장 부사 중에 접속 부사. 그 다음에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부다. 성상부사, 빨리, 정말 뭐 이런 거. 그리고 지시부사, 여기저기 같은 거. 부정부사, 안, 못 같은 거. 의성, 의태부사, 의성부사, 의태부사 있지. 뭐 삐약, 짹짹, 깡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사 종류고, 그 다음에 관형사 세 종류 있지. 성질과 형태를 나타내는 성상관형사, 세헌옛 같은 거. 대상을 지시하는 지시관형사, 이그저 같은 거. 숫자를 한정하는 수관형사, 한두, 세, 첫 같은 거. 요게 이제 부사랑 관형사의 종류고,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있는 거고, 동사는 뭐 예를 들면 먹다, 얼다 같은 게 있고, 형용사는 빠르다, 길다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당연히 얘네는 세 가지가 있겠지. 명사, 철수, 책 같은 거. 그리고 대명사, 뭐 이것, 그것, 그, 그녀, 나눠, 우리, 그 다음에 수사, 하나, 둘, 첫째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품사 종류는 다 정리를 했지. 자, 근데 각각의 품사들이 어떤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되지. 문장 성분과 품사의 관계는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보통은 교육과정에서는 품사와 문장 성분을 별도로 가르쳐. 형태론과 품사론으로 들어가 있어서. 근데 원래는 품사 문장 성분 관계를 같이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하지. 그래서 같이 머릿속에 연관시켜서 넣어놔야 된다. 자, 얘네들이 각각의 선수들이면 문장 성분은 어떤 문장이란 팀을 이룰 때 팀 내에서의 포지션이야. 자, 그러면 유능한 선수, 유능하다고 해야 되나? 올라운드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때? 모든 포지션에 다 할 수 있지.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수부터 해가지고 골키퍼까지 다 할 수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없지만 야구 같은 경우에는 어때? 투수부터 포수, 타자까지 다 할 수 있는 1루수, 2루수, 3루수까지 다 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포지션에 특화되어 있는 애들도 있겠지. 골키퍼면 골키퍼 이런 식으로. 문장 성분은 그 팀 포지션이기 때문에 각각의 품사들은 어떤 포지션을 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 그 중에 제일 유능한 애가 뭐야? 체언이야. 체언은 모든 문장 성분 다 할 수 있고, 또 관형사나 부사 같은 애들은 어때? 관형어나 부사어 같은 한 포지션뿐이 못하지. 이해돼? 하민아? 그래 이렇게 이제 봐봐. 문장 성분은 문장 내에서의 역할이지. 포지션이지. 이해돼? 7가지가 있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이렇게 7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각각의 품사들은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정해져 있어. 이해돼? 그 중에서 체어는 모든 문장 성분을 다 할 수 있어.
근데 관형사는 어떤 포지션분이 못해? 관형어라는 포지션분이 못해, 문장성분. 이해돼? 그래서 그거를 그려줄 거야, 이제. 각각의 품사들이 어떤 포지션에 갈 수 있는지. 자, 일단은 여기 사이는 2일 거니까 충분히 공간에 남겨놓고 이쪽에 좀 붙여가지고 문장 성분을 요만큼 가지고 정리하고 여기서 각각의 어떤 문장 성분들이 될 수 있는지를 정리를 할게. 자, 문장 성분은 우리 첫 번째 이제 주어가 있지. 누가 무엇을 할 때 누가에 해당하는 게 주어지. 주어는 어떻게 만들어? 보통은 체험 플러스 주격조사 형태로 만들지. 주격조사는 뭐가 있어? 이가 높임을 나타내는 게 서. 그리고 에서 단체나 기관에서 쓸 때는 단체나 기관이 국가에서 세금을 거뒀다 그러면 국가가 세금을 거둔 거잖아. 보통 에서가 장소를 나타내면 부사격조사인데 에서가 주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일부. 그러면은 그때는 주격조사로 가. 자, 그리고 목적격조사. 목적어는 어떻게 만들어? 체험 플러스 목적격조사로 만들지. 예를 들면 중세국어에서는 어때? 이게 양성모음, 음성모음 나누어지지. 자, 그 다음에 보어는 어떻게 만들어? 체험 플러스 목적조사로 만들지. 목적조사는 이 가에다가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되다나 아니다가 붙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서술어. 서술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체험 플러스 서술격조사 형태로 만들거나 서술격조사는 뭐뭐 이다 형태로 들어가야 되지. 혹은 용언, 용사나 형용사. 자, 근데 얘네들이 있다고 다 서술어가 아니라 끝에가 뭘로 끝나야 돼? 종결어미이거나 우리 어말어미 중에 종결어미 예를 들면은 다, 구나, 니, 라, 자 뭐 이런 것들 먹는다, 먹는구나, 먹니, 먹어라, 먹자 뭐 이런 것들로 끝나거나 종결이 돼서 5월 대등연결어미나 종속연결어미로 끝나야 돼. 대등종속연결어미는 뭐가 있어? 대등연결어미는 고나 거나 같은 게 대표적이고 종속연결어미는 면선이 같은 거지. 밥을 먹으면 밥을 먹고 이런 것들도 다 서술어인 거야. 그러니까 종결어미나 대등종속 연결어미로 끝나면은 그건 뭐야? 서술어라고 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관형어. 관형어는 문장 내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지. 네 가지 경우가 있지. 첫 번째, 관형사이거나. 두 번째는 체험 플러스 관형격조사이거나. 관형격조사는 뭐뭐, 의가 하나 있지. 그리고 용언, 동사나 형용사. 아니면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에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관형사형전 상어미가 붙어 있어야 되지.
자, 가정사역된 상범위는 뭐 있었어? 외워야 되지. 은, 니은, 던, 은, 을, 리을. 자, 그 다음에 부사어. 부사어는 그 외를 수식하지. 부사어도 네 가지가 있지. 부사이거나, 태양 플러스 부사격 부사이거나, 부사격 교사는 애, 에서, 에게 같은 애 시리즈들이랑 로, 으로, 와과 등등등이지. 그 다음에 용언이거나 혹은 체험 플러스 서술격 교사. 여기에 부사형 연성어미. 개, 도록, 글씨 같은 거 붙여야지. 마지막으로 독립어. 독립어는 어차피 두 가지뿐이었겠지. 감탄사랑 체험 플러스 목격조사. 아, 야, 여, 이여. 자, 이러면 이제 문장 성분 종류가 다 정리가 된 거야. 하민이 괜찮아? 이해돼? 힘들어? 힘들어? 힘들지. 내 문법을 해야지. 근데 2학년 2학기도 문법이잖아. 2학년 1학기는 문학이라 변별력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어차피 학원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르쳐. 어차피 우리가 암기시키는 게 좀 강점이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잘하는 애들이 잘했나고. 변별력 어디서 내야 돼? 2학년 2학기 때 내야 될 거 아니야. 요번에 그리고 문법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고전문법 막판에 막 1, 2조하고 들어가잖아 지금. 고전문법은 별로 안 나오고 현대문법 부적으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 일단 문항수가 많으니까 또 문법이 꽤 나올 거란 말이야. 사실 또 고전문법을 별로 안 넣는 게 현대문법 연계해서 낼 거야. 현대문법 기존 거에다가 고전문법 개념 넣어가지고. 일단 현서 그거까지 다 적응을 하자. 여기 국어 다닌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볼펜을 사러 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원래 막 사시나 고시 같은 거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은 볼펜 다 쓴 거 몇십 개씩 이렇게 갖고 있잖아. 근데 결국엔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암기는. 그러니까 정말 사시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공부만 하는 인간들이잖아. 근데 그 인간들이 왜 굳이 그거를 볼펜에 다 써버리겠어? 그러니까 쓰는 게 인간한테는 가장 암기가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야. 물론 손가락이 아프지.
과목이 국어랑 또 관련된 게 뭔지 아시나요? 그거뿐이 없지 않나? 사회예요, 사회. 사회에 있어? 아 그러면은 좀 이제 빨리 보내주셔요. 왜? 너 문과야? 네? 아니 그건 아닌데 근데 이제 사회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할 게 너무 많아요. 토요일 날에 해. 아니 토요일에 이제 토요일 날 하면 되지. 토요일에 이제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서 해. 집에 간다고 더 잘 될 건 아니잖아. 아침에 해야 돼, 아침. 자, 봐봐. 문장 성분 이렇게 7가지고 각각의 형사들이 있는데 일단은 체언이 될 수 있는 애들을 다 골라보면 여기 체언 있지? 여기 체언 있어. 여기 체언 있고, 체언 있고, 체언 있고, 체언 있고, 체언 있고, 체언 있고, 체언 있지. 이건 무슨 얘기야? 체언은 모든 문장 성분을 다 할 수 있다. 이 명사대명사 수사는 뭐부터 뭐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주어부터 목적어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지. 주어부터 해가지고 독립어까지 모든 문장 성분에 다 할 수 있어.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랑 같이 쓰여? 적조사랑 보통 같이 쓰이지. 여기 보면은 적조사들 있잖아.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서술격조사, 반문격조사, 반문격조사, 혹격조사 이런 격조사들이랑 같이 쓰여야 문장 성분을 이룰 수 있지. 이렇게 체언에다가 조사를 갖다 붙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복용이라고 불러. 복용은 어떤 단어, 특히 체언에다가 뒤에 단어를 갖다 붙이는 건데 이 뒤에 붙는 단어가 결국에 조사인 거지. 왜 우리가 예를 들면 철수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복용을 해서 조사를 이제 모든 문장 성분에 다 만드는 방법을 보면은 일단은 주격조사를 갖다 붙이면 철수가가 되면 주어가 되는 거지. 철수를 하면은 목적어가 되는 거고 문장 내에서 철수가 되다 아니다 하면은 보어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철수이다 하면은 서술어가 되는 거고 철수의 하면은 관용어가 되는 거고 체험 수식할 수 있는 철수에게 하면은 부사어가 되지 용언을 수식하는 철수야 하면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목적조사가 붙어서 이제 독립어가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공용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체언인 이유가 문장의 몸을 이룬다고 해서 체언이 이게 모든 문장 성분을 혼자 다 만들 수 있거든. 물론 이제 격조사랑 같이 쓰여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애들이 용언이야. 용언은 뭐뭐 될 수 있어?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 그 외에는 사실 명사형 변성어미 붙여가지고 위로 올려보내서 체언처럼 다시 복용을 할 수 있는 경우까지 해서 총 4가지가 나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위로 올려보내는 경우가 있겠지. 활용을 해서 어미를 바꾸는 거 활용이라는 거지. 부사어 되는 경우, 관용어 되는 경우, 서술어 되는 경우, 위로 올려보내는 경우. 이 4가지가 다 뭐야? 활용이라고 불리는 개념이야. 활용이라는 건 뭐야? 어미를 바꿔치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애들은 동사형용사 외에도 뭐야?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형태도 같이 있어. 서술격 조사도 어때? 활용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체언이 보통 앞에 오고 그 뒤에 이제 서술격 조사가 같이 와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철수이다지. 동사는 뭐 먹다, 그 다음에 길다 이렇게 2가지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
형용사가 길다고 동사가 먹다지. 자,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보자. 활용을 하면은 명사와 점에서랑 구분 하려면 어디다가 빠르다가 자, 얘네들은 일단은 활용을 할 때 명사형으로 해서 위로 올려보내는 방법이 있거든? 여기로 올려보내는 방법으로는 이제 명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 명사형 전성어미 뭐를 사용해? 예를 들면은 미음, 기 같은 거를 뒤에 갖다 붙이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얼기, 빠름, 빠르기, 그리고 철수이기까지 해가지고 얘네들을 명사형으로 바꿔서 복용을 다시 할 수 있지. 교사를 만들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은 앞에 뭐의 수식을 받아? 특히 얼기, 빠름, 빠르기는 뭐의 수식을 받아야 돼? 플러스 부사어의 수식을 받아야 돼. 왜? 얘네는 기본적으로 용언이니까. 근데 같은 형태라 그러더라도 아예 얼음인 애들 있지. 여기 체현이 된 얼음, 빠르기 이런 아예 명사들은 뭐의 수식을 받아? 얘네들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 그래서 얘는 명사와 전미사가 아예 붙었으니까 뭐야? 차가운 얼음. 얘는 뭐야? 차갑게 얼음.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니까. 요거 차이 이해되니? 하민아? 현서 이해돼? 요거? 명사형으로 올려보낼 수 있어. 그래서 다시 조사를 붙일 수 있는데 명사형이냐 아예 명사가 됐느냐가 다른 거야. 지난번에 구분했었지. 얘네는 뭐를 붙일 수 있어. 그리고 얘네는 플러스 이 앞에 주어가 붙을 수 있지. 그래서 절을 형성할 수 있어. 명사절을. 근데 얘네는 앞에 주어가 붙을 수 있어? 주어가 붙을 수가 없지. 얘네들은. 자, 그 다음에 서술어 만들 때는 어떻게 돼? 얼다, 얼고, 얼면 이렇게 만들거나 빠르다, 빠르고, 빠르면 철수이다, 철수이고, 철수이면 하면 서술어지. 또 관형어 만들 때는 과거, 현재, 미래 해가지고 언은, 혹은 빠르던, 빠른, 빠를, 철수이던, 철수인, 철수일 이거 다 관형어지. 부사어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 얼게, 얼도록, 얼듯이, 빠르게, 빠르도록, 빠르듯이. 철수이게, 철수이도록, 철수이듯이. 이거 다 부사어지. 그러고 나면 관형사는 못 뿐이 못해. 어차피 얘는 딱 하나뿐이 못하지. 관형어뿐이 못해. 부사어는 어차피 못 뿐이 못해. 부사어뿐이 못하겠지. 이렇게 하나씩 뿐이 없으니까. 그리고 감탄사는 당연히 동일부뿐이 못하지. 이렇게 하면 끝이지.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각각의 어떤 부사가 어떤 문장 성분을 할 수 있는지가.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채우는 적조사를 뭘 붙이냐에 따라서 모든 문장 성분 다 할 수 있어. 용어는 어때? 어미를 뭘 붙이냐에 따라서 명사형으로 올려서 다시 복용을 해서 모든 문장 성분 다 하거나 아니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어미 종류에 따라서. 관형사는 어차피 관형어. 그럼 모든 관형사는 관형어지. 모든 부사는 부사어. 모든 감탄사는 독립어뿐이 안 되지. 됐니 이거? 지워도 돼? 다 썼어? 화면이 지워도 돼? 한번 찍으려면 찍고 이거 이따가 문장 쪼갤 때 필요하지? 다 썼지? 네. 지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구조를 갈 거예요. 원래 칠판이 길면 여기에서 바로 이어가지고 가거든, 뒤로. 여긴 칠판이 짧아가지고. 아마 저쪽 학원에서 강의하면은 엄청 길어지겠네요. 칠판이 60명 강의실이 여기 끝에서부터 저기 끝까지 오고 한 2.5배 돼. 한 사이즈가 쫙 하면은 지우지 않고 필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필기를 그렇게 못하지 않아요? A4 용지 하는 A4 용지. 잘 쪼개서 해봐. 진짜 글씨 작게 썼는데도 지금도 부족해요. 그래? 아니면 아이패드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 해놔야 니네 2학년 2학기 때 성적 나오고 수능 때도 성적 나온다. 그리고 만약에 니네가 운이 정말 높아서 삼수를 하게 되면 문법이 필수로 바뀌지. 문법은 해놓으면 좋아. 수능 때까지. 그 다음엔 쓸모없어. 여기서 공무원 시험 할 사람 빼놓고는 쓸모없어. 근데 평생의 국어 문법은 지금 배우고 나서 수능 때까지 써먹고 나면은 쓸모없는 지식이긴 한데 공문과가 몇 번 안 되나? 근데 수능 할 때 필요하니까 공부해야지. 선생님, 응. 1종도 나눠요? 응? 1종회 할 때 1종도 나눠요? 그냥 어근해. 네. 한자어는 보통 2개씩 어근으로 끊는 성향이 있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일본에서 원래 한자어를 2개씩 묶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 문화권 대부분 한자어를 2개씩 묶어서 나왔어. 자, 봐봐. 이제 아까 나왔던 문장 성분을 가지고 이 문장 성분이 각각 어떤 이제 그 성분인지를 정리를 하고 서술어의 자기수까지를 정리를 할게. 문장 성분 아까 이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 독립어 이렇게 7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는 뭐야? 주성분이지. 문장의 기본을 이루는. 그러면서 얘네는 생략이 불가능한 필수 성분이지.
그리고 관용어랑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라고 그러고 보통 얘네는 생략이 가능한 경우지 수식하는 관계니까 그래서 수의 성분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독립어는 독립성분. 독립성분은 당연히 수의성분에 들어가. 그리고 여기에서 부사어 중에 일부 필수적 부사어가 필수성분에 들어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넣기도 하거든. 관용어 중에서 의존명사 앞에 있는 관용어는 필수성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거는 좀 경우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먹을 것 하면 것이 혼자 있을 수 없잖아. 그럼 먹을에 생략할 수 없지. 그래서 보통 이걸 필수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필수적 부사어만 필수성분에 포함시키는 게 일반적이야. 자, 그래서 이 필수 성분들의 구성이 문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리하는 게 서술어의 자리수 개념이고, 고전문법에서 간혹 서술어의 자리수 개념을 물어보기도 해. 현대문법이랑 통용시켜가지고. 서술어의 자리수라는 거는 서술어를 제외한 필수 성분 숫자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한 자리 서술어가 있겠지. 한 자리 서술어는 서술어 빼놓고 필수 성분이 하나인 경우인데 무조건 주어 플러스 서술어 형태로 나타나겠지. 그래서 뭐가 있느냐, 보통은 일단은 자동사, 그리고 대부분의 형용사, 그 다음에 태형 플러스 서술격 조사 형태들이 있어. 예를 들면은 철수가 놀다, 철수가 크다, 철수가 학생이다. 이런 형태들은 전부 다 주어 플러스 서술어 형태로 나타나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자리 서술어라고 그러고, 만약에 여기 이제 수식 관계가 있는 것들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그 철수는 매우 놀다. 이런 것들은 생략이 가능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필수 성분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는 보통은 주어 외에 하나의 필수 성분이 더 필요한 경우인데, 타동사는 보통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 혹은 되다 아니다 보어가 있어야 되는 경우, 혹은 필수적 부사어 필요 서술어들이 있어. 필수적 부사어 필요 용어. 대체로 비조나 대조 등이 보통 많이 나와. 일단은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 근데 우리말은 사실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지. 우리 영어에서도 1형식, 3형식 둘 다 되는 동사들 많잖아. 이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철수가 밥을 먹다. 이런 거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형태로 되어 있지. 또 철수가 학생이 되다. 주어 보어 서술어 형태. 근데 사실 이게 되다라고 해서 꼭 보어만 나오는 건 아니고 필수적 부사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철수가 아빠와 다르다. 이거는 보통은 이제 비교 대조의 필수적 부사어지. 되다 됐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은 모든 것이 하면은 주어가 관용어가 나왔는데, 그것이 제로 되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되다인데 앞에 필수적 부사어가 붙는 경우지. 그래서 주어 필수적 부사어 근데 두 자리 서술어부터는 사전에서 표시를 해주거든. 얘가 두 자리인지 세 자리인지를 표시해주고 아무것도 안 붙어있으면 그냥 한 자리라는 걸 알는데,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주느냐. 일단은 먹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겠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먹다 한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 꺽쇠 바로 해가지고 뭐뭐를 먹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으면 얘는 뭐야? 필수적인 성분이 주어 외에 을을이 필요하거나 두 자리 서술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야. 보통은 한 자리는 어차피 안 나와. 그 다음에 되다 같은 경우에는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 근데 같은 되다야.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을까? 얘는 되다 한 다음에 되다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겠지. 되다 1 해가지고 뭐뭐로 되다 형태와 되다 2 해가지고 뭐뭐 2가 되다. 이렇게 두 가지가 실릴 거야. 이해돼? 같은 되다. 그 다음에 다르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찾아보면은 다르다 한 다음에 뭐뭐와 다르다 형태로 나타나겠지. 그래서 간혹 고전문법 문제에서도 얘가 두 자리 서술어다, 세 자리 서술어다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어떤 특정 동사를 놔두고. 그러면은 대체로 이게 현대어가 밑에 나오니까 현대어를 보고 이게 두 자리인지 세 자리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적용하면 돼. 괜찮아, 하민아? 오늘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인다. 어려워? 이거 니네 지난 시험범이잖아.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 일단은 써놓고 문장 쪼개면서 외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한 번에 다 안 외워져. 근데 일단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현재까지 하고, 한 반년만 쪼개면은 거의 마스터해. 자, 그 다음에 세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는 많지 않아, 종류가.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 좀 외워두면 좋은데, 우리가 보통은 수요동사, 물건이 왔다 갔다 빌리고 받고 주고 하는 계열들이라, 그 다음에 삼다 계열들, 이 대표적인 세 자리 서술어야. 예를 들면은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다. 예를 들면은 주어, 필수적 부사어, 목적
목적어, 서술어. 원래는 우리말은 필수적 부사어가 서술어를 수식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위치가 바뀌어야 되기는 해. 왜? 필수적 부사어가 서술어 수식하는 거잖아. 근데 저게 이제 하도 굳어져가지고 저게 영어의 영향도 있어. 영어가 이제 간목, 직목 해가지고 필수적 부사어가 앞에 오거든. 사형식 보면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도 저렇게 쓰니까 사전에도 저렇게 실려있어. 필수적 부사어가 앞에 오는 것처럼. 저게 되게 사람들이 익숙하거든. 근데 필수적 부사어 위치가 원래는 저 자리가 아니야. 이거 보면은 명확하거든. 3타 같은 경우에도 필수적 부사어가 들어가는데 봐봐. 철수가 영희를 친구로 삼다. 철수가 친구로 영희를 삼다. 이러면 이상하잖아. 이게 바꾸면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요동사 기어는 필수적 부사어가 앞에 오는데 너무 굳어졌지. 영어의 영향도 있을 거고. 주어, 원래는 순서가 목적어, 그리고 필수적 부사어는 서술어를 꾸미니까 이 자리가 필수적 부사어여야 되는데 요새는 사전 뒤져도 필수적 부사어가 수요동사는 앞에 와.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느냐? 주다를 찾아보면은 어떻게 나와? 주다 하고 뭐뭐에 에게 뭐뭐를 이렇게 나오지. 또 삼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겠어? 삼다 뭐뭐를 뭐뭐로로 삼다의 부분. 사실 필수적 부사어 같은 이제 그 수요 동사 계열이나 삼다 같은 이런 형태들은 서술어의 자리수 개념을 그냥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야. 암기를 안 하고 있으면 힘들어. 글귀가 어쩔 수가 없어. 저거. 정리 여기까지 괜찮아?